안녕하세요. 부모코칭 노트 유선생입니다. 저희 집 남매를 키우는 동안 인간의 능력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하게 됐는데요. 경험도 부족하고 행동도 미숙한 꼬맹이의 작은 머리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재밌고 멋지든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쏟아내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육아의 즐거움이자 육아를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짝이는 생각들이 그냥 그대로 버려지거나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결과물이 되도록 힘껏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제 코칭 육아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레고블록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요. 아이는 단순히 쌓거나 조립하는 대신 자기만의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정해진 설명서대로만 따라하지 않고 머릿속 아이디어를 자기 세계로 끄집어내죠. 바로 창의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로 가득할 텐데요. 과거의 틀에 갇힌 사고로는 새로운 문제에 맞설 수 없죠. 창의적인 인재는 바로 이 변화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죠. 전에 없던 길을 만들어가요. 더 놀라운 건 창의력이 아이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창의적인 아이는 똑같은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자라죠. 마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노련한 손처럼 복잡한 문제도 유연하게 헤쳐나갑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아이의 호기심은 창의력의 엔진과 같아요.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미식가처럼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창의력은 아이에게 자신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은 아이에게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선사하죠.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이 아이를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카메라 앞에 선 배우처럼 아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펼치며 빛나게 될 거예요. 결국 아이의 창의력은 단순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씨앗 같다고나 할까요? 이 씨앗에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라는 물과 햇볕을 보태시면 아이는 분명 놀라운 상상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 대체 창의사고력은 무엇일까요? 창의사고력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발 더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죠. 창의사고력은 사고의 개방성,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특징으로 하고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21세기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죠. 개인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후위기, 직업의 변화 등등요.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사고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의사고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절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늘 자녀의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 육아 경험을 통해서 창의사고력은 문제인식 능력과 질문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도 궁금하지 않은 아이, 현상과 변화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는 아이라면 외부에서 문제를 던져주기 전까지는 자발적 창의사고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사고력은 적극적으로 의문을 품고 탐색적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질 수 있는 아이에게서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일단 창의사고력을 장착하게 되면 아이는 남다른 인지 발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융합적 사고 능력,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동의 창의사고력 발달을 위한 코칭 육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아이에게 창의사고력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하는 꽉 짜인 스케줄은 두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학원 저 학원을 숨가쁘게 오가는 아이에게 창의력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험 잘 보는 아이는 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마 이미 느끼고도 계실 거예요. 시험 잘 보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놀이, 예술활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아이의 창의적 표현, 생각, 노력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부정적 평가는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또 일방적 지시나 명령을 지양하시고요. 사고의 출발 지점이 되는 관찰이 수동적 보기가 아닌 적극적 탐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패턴 인식 능력을 키워주는 놀이나 활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도미노 조각 퍼즐, 또 조각 맞추기, 조립, 체스 등이 있겠네요. 모형 만들기도 좋습니다. 루트벤스타인 부부에 져서 생각의 탄생해 보면요. 창의적 인물들은 어린 시절 모형 만들기 놀이에 몰두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모형 만들기를 통해 일찍부터 형상화, 추상화, 유추 등의 기술들을 연마했던 거죠. 아이에게 수학 모형이나 건축 모형 등과 같은 모형 만들기와 공작 활동의 경험을 풍부하게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고 넘치는 놀이 경험을 주십시오. 아이들의 놀이는 분야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창조적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에 얽매인 일이 원하는 통찰이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 또 관습적인 생각이나 행동, 지식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장애가 될 때 놀이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고 재미있지만 위험은 없는 압박과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탐험의 방식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이에게 충분한 놀이 경험을 주시는 것 꼭 기억하세요. 또 폭넓은 독서 경험도 중요하겠죠. 풍부한 독서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요. 독서 경험과 함께 여행, 문화체험 등 익숙한 환경이나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오감과 신체를 활용한 사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문제를 신체의 각 부분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신체를 활용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행복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나 중력 같은 물리 현상을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는 활동들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성이 위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핸드폰 사용 시간을 비롯해서 쇼츠, 웹툰, 게임, 유튜브 이용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안정감을 주십시오. 불안 속에 있는 아이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